토트넘이 이번 시즌 마지막 홈경기에서 패배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로파리그가 걸려있는 경기였기에 충격은 2배로 컸는데요. 그런데 토트넘 현지 팬들이 분노한 이유는 단지 패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콘테 사단과 다를 바가 없었던 손흥민의 팀에 대한 헌신과 애정을 올바르지 않게 사용하는 메이슨의 점점 더 도를 지나치는 손흥민 활용법 때문이었습니다. 영국 현지 팬들은 손흥민이 팀에 얼마나 더 남아있을지 모르는데 이딴 식으로 사용하는 게 맞냐며 분노했고, 심지어 경기 후 케인은 손흥민 활용에 대해 지금껏 보지 못했던 인상적인 인터뷰를 남겨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이 오후 8시 30분 홈경기에서 펼쳐진 프리미어리그 37라운드 브렌트포드와의 홈경기에서 전반 8분 터진 해리 케인의 프리킥 선제골에도 1대3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콘테가 나가고 허를 날던 손흥민이었는데 어떠한 모종의 이유로 손흥민은 풀타임을 뛰었는데도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토트넘은 경기가 잘 풀리는 듯 했습니다. 전반 8분 만에 프리킥 기회에서 쿨루셉스키가 차는 듯하며 밟아서 힐패스로 내준 것을 해리 케인이 그대로 오른발로 감아차 브렌트포드 골문을 갈랐고, 브렌트포드의 압박에도 잘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후반전 모든 게 깨졌습니다. 후반 5분 만에 원정팀 브렌트포드는 동점골을 만들었습니다. 요한 위사가 왼쪽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며 브라이언 은베우모에게 패스했고, 은베우모가 중앙 오른쪽에서 박스 안으로 진입한 후 타이밍 빠른 왼발 감아찬 슈팅이 토트넘 골망을 갈랐습니다. 기세를 탄 브렌트포드의 은베우모는 후반 17분 오른쪽 뒷공간으로 파고들었고, 그 타이밍에 맞춰 찔러준 패스를 이어받아 침착하게 역전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기동력이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 토트넘 수비수들이 침투에 능한 브렌트포드의 공격수를 막기는 무리였습니다. 이후에는 쐐기골까지 맞으며 홈관중들을 경기장에서 떠나게 만들었고, 결국 경기는 3대1 브렌트포드의 승리였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풀타임을 소화하며 3개의 슈팅, 4회의 키패스, 94%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는데요. 축구 통계 전문 사이트 후스코어드.com은 팀이 완패를 했음에도 손흥민에게 평점 7에 준수한 점수를 줄 정도로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멘탈이 완전히 나가버린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 순위를 봤을 때도 중요한 경기였는데 전반전을 잘하고도 후반전 들어 실수를 많이 했다. 아니란 생각이 가득했다. 홈에서 3실점을 하는 건 용납할 수 없는데 반복된다는 게 너무나 실망스럽다. 이렇게 홈 마지막 경기를 마무리해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손흥민은 시즌 최종전을 앞두고 오늘 결과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마지막 리즈전은 리즈도 어려운 순위에 있기에 어려운 경기가 될 거라 본다. 잘 회복해서 좋은 경기를 하겠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밖에 없다고 본다. 팬들께는 너무나도 감사하다. 매 순간, 매주, 매 경기 느끼지만 항상 감사하다는 말로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즈와의 최종전에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하다. 염치 없지만 한번 더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최종전 응원을 부탁했습니다. 손흥민은 팬들에게 염치가 없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는데요. 그만큼 토트넘의 현재 상황은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손흥민 활용에 대한 케인의 폭탄 발언이 영국 전역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날 손흥민은 또 많은 축구 팬들이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포지션에서 뛰었습니다. 손흥민은 콘테 사단이 팀을 떠난 이후 연속골을 넣으며 허를 날았습니다. 메이슨 체제에서 손흥민은 제자리를 찾은 듯 했고, 러아운 메이슨 감독 대행 역시 손흥민에게 공격에서 많은 자유를 주며 이번 시즌 지독한 골가움을 끝내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다이어의 존재 그리고 토트넘의 수비 불안은 메이슨을 이른바 새가슴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브렌트포드와 경기하기 전 라인업이 나왔을 때 당연히 손흥민과 케인이 투톱을 이룰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왜냐하면 히샬리송이 선발에서 빠졌고 손흥민과 케인, 클로셉스키와 단주마가 선발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클로셉스키와 단주마는 중앙 세컨톱 역할에 익숙하지 않은 선수들이었기에 당연히 손흥민이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뚜껑을 열고 보니 손흥민인 왼쪽 윙어로 나와 또다시 상대 공격수의 역습을 맡고 있었으며, 심지어 윙백 자리에서 스로인을 하는 장면까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은 성실하게 침투를 하는 와중에 한시도 수비에 대한 집중을 놓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이 왼쪽 수비형 윙어라는 한정된 역할을 맡은 만큼 토트넘의 공격력은 급감되었는데요. 브렌트포드는 강한 전방 압박을 하여 뒷공간이 많이 노출되는 팀인데도 불구하고 케인의 패스와 손흥민의 침투라는 토트넘의 가장 날카로운 공격 장면이 너무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손흥민은 손흥민존에서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가마차기 슈팅을 때리기는커녕 양쪽 측면에서 페리시치가 하던 크로스를 올리고 있었죠. 대포라는 무기가 있음에도 대포를 버리고 권총으로 싸운 토트넘은 결국 브렌트포드의 수비를 뚫지 못해 허무한 패배를 맞이했고, 수비적인 리스크 때문에 손흥민을 수비형 윙어로 사용한 메이스의 한 수는 결국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분노한 케인은 경기 후 왜 아직도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것을 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다. 브렌트포드 상대로는 손흥민의 침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야 했다.
그는 수비 라인 깊숙이까지 내려가서 수비를 해야 되는 선수가 아니다. 전방으로 나아가야 하는 선수다. 손흥민을 내 옆에 두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라고 말했는데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해탈한 것 같은 케인의 표정은 모든 팬들의 마음을 대변했습니다. 지금 토트넘은 케인과 손흥민 모두를 잃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앞으로 토트넘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